캐나다의 심리학자 도널드 헵은 뉴런의 활성화와 신경회로의 연결에 대해 강자가 약자를 돕는다라고 했다. 약한 감정과 강한 감정이 같은 뉴런을 활성화시킬 때 강한 자극이 뉴런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켜 이후에는 약한 자극만으로도 뉴런을 더 강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운동선수가 연습장에서 성취 경험과 안정된 정서를 반복 경험하게 되면 이후의 중요한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심리 상태와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뉴런이 활성화된다. 반대로 연습장에서 실패와 처벌을 반복 경험하게 되면 연습장과 패배 감정, 불안이 짝짓기 된다. 이렇게 되면 불안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이 뉴런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게 되어 미래의 경기장에서도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뉴런을 활성화시킨다. 즉, 연습장에서의 큰 실수나 패배, 처벌 등이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키는 시각적, 청각적, 신체 감각적인 자극과 조건 형성되면 이후에 그와 관련된 미세한 자극과 감각에도 부정적인 정서가 그대로 불려나온다. 훈련을 하는 연습장은 약한 자극이고 충격적인 패배나 실수, 처벌받은 경험은 강한 자극이 되며 두 가지 자극은 조건 형성된다. 선수가 연습장에서의 경험과 반응에 따라 경기장에서의 심리 상태와 정서적 느낌이 달라지는 이유이다. 그래서 평소 훈련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생각과 느낌, 말,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연습장에서 실패 경험과 불안한 정서를 반복 경험하게 되면 이후의 경기장에서도 불안한 심리 상태와 무기력함을 불러일으키는 뉴런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 이러한 경험이 같은 뉴런에 저장되어 함께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약한 자극만으로도 부정적인 정서가 그대로 불려나오게 되는 것이다. 선수가 중요한 대회를 위해 경기장에만 가면 굳어버리거나 부정적인 정서가 발현되어 경기를 망치는 이유가 강한 자극과 약한 자극이 짝짓기 되어 같은 뉴런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연습장에서와 경기장에서 조절되지 않는 심한 불안 때문에 멘탈 트레이닝을 받았던 배드민턴 선수의 실제 사례이다. 이 선수는 경기 중 팔꿈치를 다쳐 경기를 완전히 망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후의 경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슬럼프를 겪게 되었다. 부정적인 경험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경기장에만 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자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러한 현상이 계속되면서 경기장뿐만 아니라 연습장에서도 불안한 정서가 계속해서 올라와 자신을 괴롭히면서 별것 아닌 일에 쉽게 신경질적으로 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답답함까지 느끼게 되었다. 이후 운동 수행이 제대로 안 될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반복 경험하면서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 신체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여 팔꿈치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시켰지만 팔꿈치를 다친 이후에 받은 정신적 충격이 트라우마가 되어 부상 이전의 정상적인 실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뇌는 생존 본능 기전에 의해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팔꿈치 부상 때 생겼던 트라우마는 팔꿈치가 완치된 이후에도 심리적으로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다. 견디기 힘들 만큼의 강한 자극이나 정서적 의미가 큰 사건으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안장애를 일으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다. 신체 재활 훈련을 통해 분명히 현실적으로 신체를 회복시켰지만 과거의 부정적인 조건 형성으로 인한 불안한 상태가 반복되면서 뇌에서는 팔꿈치 때문에 불안이 생겼다는 왜곡된 강한 신념을 갖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불안장애를 겪게 되고 이후에 중요한 경기에서 멀쩡한 팔꿈치를 아프게 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 실제로 팔꿈치가 아파지는 상태를 만들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를 할 수 없는 심신상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파지고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파진다. 결국 뇌에 남아있는 팔꿈치가 아팠던 과거의 신경회로를 활용하여 현재의 불안 심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중요한 경기에서 실제로 멀쩡했던 팔꿈치를 아프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불안 심리가 심해지면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의식에서 팔꿈치를 아프게 해야만 이 불안한 경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이다. 우리가 어릴 때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을 때 배가 아프거나 머리를 아프게 만들어 학교를 가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처음에는 분명히 팔꿈치 때문에 불안이 생겼지만 신체적으로 아픈 팔꿈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이후에도 불안한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처음 원인은 분명히 팔꿈치 부상 때문이었지만 불안한 심리가 반복되고 조건 형성되면서 뇌의 불안과 관련된 전형신경회로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팔꿈치 부상을 입었을 때 겪었던 트라우마가 강한 정서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뇌에는 그와 관련된 강한 전용신경회로가 구축되는 것이다. 전용신경회로가 구축되었다는 것은 부정적인 정서를 만드는 화학물질에 의해 감정의 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의 중독 상태가 점점 더 일반화되면서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까지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함을 느끼게 되며 무기력한 상태에서 수시로 불안을 느끼게 만든다. 팔꿈치 부상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경험 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가 계속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중독된 패턴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장과 연습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까지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서 운동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까지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심리적 불일치와 부조화가 생기게 되면서 운동 수행에 더 큰 걸림돌을 만들게 되고 운동 수행의 문제가 다시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오래 반복되면 뇌의 생리적 기능과 신경화학적인 구조까지 바뀌게 되면서 자신을 제한하는 부정적 신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들판을 태우듯이 우리의 멘탈에 생긴 작은 상처를 제대로 수습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는 수습하거나 극복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제일 좋은 선택과 반응은 처음에 팔꿈치 부상을 입었을 때 신체 재활과 더불어 멘탈 트레이닝을 통해 심리적 재활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기 쉬운 멘탈적인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시간이 경과되면 점점 더 수습하기 힘든 멘탈 상태가 되어 극단적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다행히 이 선수는 멘탈 트레이닝을 통해 이러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다.
멘탈 코칭 센터에서 일반인들과 선수들의 심리 상담과 멘탈 훈련을 진행하다 보면 우수한 재능과 가능성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작은 심리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멘탈 코치는 그들의 심리적 문제에 대해 관심과 관찰을 하고 상담과 훈련을 진행하면서 잃어버렸던 긍정적인 자원을 되찾아주고 부정적인 자기 제한 신념에서 벗어나 성공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확신 훈련을 통해 현실의 문제에 맞추어진 자신의 초점을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로 전환하고 그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성공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에 자신의 성공 전략인 생각과 느낌, 말, 행동을 일치시켜 끊임없이 반복하여 뇌의 전용 신경회로를 구축하게 되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신념 체계가 강화되어 현실적 성취를 실현할 수 있다.